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은 마이너스만 안돼도 평타 치는 세상입니다. 워낙에 삽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삽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왜 삽질하는지 몰라. 자본주의 삽질은 뭘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날려먹는 거죠. 예.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거.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빚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늘고 있어요.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면 낫을까?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 빚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통 제로값에서 출발하지 않나? 근데 얼마나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들 많으면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사실 부끄러운 말이거든. 냉정히 따졌을 경우 맞잖아요. 빚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빚 없는 사람 부러워하게 됐을까? 그만큼 빚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빚이 있어도 제대로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산을 모아도 모자를 파네. 빚만 쌓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보다 돈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이 돈을 제대로 번다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자산을 모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꾸준하게 모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안 쉬고. 근데 요즘 보면 직장을 좀 쉽게 때려치고 중간에 오랫동안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놀아보시면 아시겠죠? 놀면 돈 더 많이 씁니다. 일할 때보다. 일할 때는 차비 말고 나가는 게 없어요. 밥은 회사에 주니까. 근데 쉬게 되면 괜히 돈을 더 써요. 먹는 거나 나가는데 돈 더 많이 써. 돈 금방 까먹어요. 이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해가지고 매달 나오는 돈을 모으는 분들도 많지 않아 이게. 그리고 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심지어 일을 안 하면서도 여행 갔다 오고 쇼핑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도 팔자가 더 좋아. 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빚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빚을 내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채무를 따박따박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부채가 늘고 있거든요. 2030 MZ세대라고 하죠. 이 친구는 부채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부채가 줄지 않다는 거야. 부채가 줄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갚아나가는 건데 부채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갚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껍데기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껍데기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겉만 보고 단정 짓는 거야. 오히려 허우제가 멀쩡한 사람들 중에서 소핑 강정인 사람 너무 많아요. 항상 유튜브 댓글에 그런 거 달려요. 붕어형 길가에 가보니까 좋은 차 많은데요? 다 돈 잘 버니까 모는 거 아니?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돈을 못 버는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여자 꼬시려고 차 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요새 보니까 여성 카푸어도 많아진 것 같아요. 남자 카푸어뿐만 아니라. 난 남자 카푸어보다 여자 카푸어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남자 카푸어 같은 자동차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 카푸어는 보통 보면 벤츠로 가더라고. 벤츠. 겁도 없이. 요즘에 카푸어 진짜 많아요. 카푸어가.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카푸어인지 아니면 능력이 좋아 차를 모르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봤을 경우에 외제차를 여유있게 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자동차 매장 가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일시불로 차를 사는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매장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차를 사러 왔어. 어떤 차를 사러 왔는데 일시불로 결제하겠다 하면 딜러들 놀랍니다. 당황해요. 이상하다. 요 근래 이런 고객이 없었는데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당황한다니까.
그만큼 일시불로 구입하는 사람이었어. 오라이브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요즘에 차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국산차는 많이 비쌉니다. 국산 중형 세단의 K5도 하이브리드 모델 뽑으면 4천만 넘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오라이브로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60개월로 잡아도 돈 많이 나와.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해가지고 지금 보자. K5가 4,200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이 할부기업 60개월 잡고 할부금리 한 6.5로 잡을게. 그러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82만원이야. 숨만 쉬어 나간 돈이 82만원. 네. K5 하이브리드 이제 모델을 뽑았다고 했을 경우 4,200만원 잡고 했을 경우 원금이 60만원, 이자가 22만원이에요. 그래서 도합 82만원. 차를 안 몰았는데 숨만 쉬어 나간 82만원, 거기다 보험료까지 하면 90만원. 가만히 있어도 90만원 나가는 거야. 그게 참으면 이제 기름값이나 중간에 해차돼야겠죠. 그런 것까지 하면 한 120만원 나가겠지 매달. 별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운전만 했는데 나갔는데 120만원. 근데 사람이 그것만 나가겠냐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폰값도 내야 되고 폰 요금 같은 거,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하잖아. 그러면 저축을 못해 여러분. 국산차만 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외제차로 가버리잖아. 외제차로 가버리면 더 골 때립니다. 만약에 외제차를 뭐 8천만원짜리 차를 풀할부로 60개월 할부로 할부금리 6.5% 잡잖아. 그럼 매달 내야 되는 돈이 160만원. 160만원이라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젊은 사람 돈 버는 거 뻔하거든요. 20, 30대 돈 많이 못 벌어 여러분. 생각보다 남자도 한 200만원 주고만 때나 말이야. 근데 이미 차 원금 이자로 한 160만원 나가요. 거기다 외제차들은 기름값 많이 먹잖아. 그럼 돈 벌어서 차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차 말고 나간 돈이 없냐고요. 많단 말이야 이게. 근데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길가에 좋은 차가 있다고 저 사람 무조건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능력이 좋은 남자는 한정적입니다.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이가 좋은데 그런 좋은 세단을 여유있게 볼 수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상당수는 좀 카퍼로 생각합니다.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매달 내야 되는 이제 자동차 할부금,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 보험료가 매번 좀 내는 게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지금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아마 가면 갈수록 좀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면 그분들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보니 부자들이 쓴다는 말이 뭔지 직 감정적으로 알게 되네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람 믿을 거 못 된다는 느낌만 알았는데 자랑을 안 해도 달라붙는 모기 같은 인간들 보니 왜 부자들이 사람을 잘 안 믿는지 알겠어요. 감성껏이 여유가 있다면 열로 하세요. 감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배부른 겁니다. 첫 번째 문구가 굉장히 기가 막히네요. 돈을 모아보니 부자들이 숨는다. 오히려 있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겸손해집니다. 네. 오히려 나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거 없는 사람이 나댑니다. 그럼 별거 없는 사람은 왜 나대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왜 겸손해지냐면, 자, 별거 없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카푸어들이 왜 카푸어 짓을 할까? 일단 카푸어들의 절대다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실력이나 뭐 능력으로 인정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 인정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현생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뽑으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보지 않을까? 나를 좀 지켜서주지 않을까? 그래서 카푸를 하는 겁니다. 카푸 심리가 대부분 그거예요. 평소에 무시받고 남들한테 뭔가
인정받아본 적 없다거나 자기 인생에서 뭔가 성취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카푸어로 빠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봐라, 나 벤츠 뽑았다, 어때, 나 멋져 보이지, 남자가 이 정도 못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없는 사람이 나댑니다. 없는 사람이. 근데 없는 사람이 나대면 어떻게 됐어? 못 버티고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가진 거 많은 사람 왜 겸손해지냐? 그런 겁니다. 가진 거 많으면 파리들이 많이 붙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돈 많이 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나한테 뭔가 콩고물 떨어질까 싶어서 빨 데가 없는 사람들. 나랑 어떻게 좀 인간적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얻어먹으려 하는 사람들, 빌붙으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붙어요. 보통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겪어.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어느 아파트 산다, 나 돈 이만큼 번다, 자산 이만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겸손해진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실수를 했을 경우 잃을 게 많습니다. 보통 돈 많고 능력이 좋다는 거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입지까지 높은 사람이에요. 뭐 기업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거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나 그럴 가능성이 농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게 집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을 경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하는 거하고 돈 많은 부잣집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자산가가 음주운전 하는 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하잖아. 그러면 신문에 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누군지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연예인인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인지 알아보려고 할 거야.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자. 그러면 욕 엄청 많이 달리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일하는 거 접어야 돼. 여러분, 일반 서민 음주운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욕하고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건 사고 일으키면 사람들이 막 득달하게 달려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진 거 많고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은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 잃을 게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삽니다. 함부로 나대봤자 나에게 손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가진 거 많으면 나대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내가 돈 좀 번다, 능력 좋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